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시사평론가 최유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어린이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 내 임시 놀이시설이 결국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불법 시설물이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운영되어 올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늦었지만 어린이 대공원 그 놀이시설 사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시기가 좀 지났죠. 지난 5월 사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일단 놀이기구 이름은요, 유로 번지점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등산용 그 그림에 보시듯이요, 등산용 밧줄인 자일로 사람을 4m 정도 높이까지 끌어올렸다가 지름이 2m쯤 되는 트램펄린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이제 반복하는 놀이기구인데, 이 자일줄이 끊어지면서 이 기구를 탄 어린이가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진짜 5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여기 어린이대공원 그 임시 놀이동산에서 유로 번지점프를 타던 구모야 7살입니다. 3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안전지대 밖으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트램펄린 바깥쪽에 철제 틀을 감싸는 이제 그 스펀지에 무릎으로 떨어진 뒤에 바닥으로 미끄러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고 지점 불과 30cm 이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철제 계단이 놓여져 있어서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찔했네요. 예. 이 구형은 사고 직후 건국대병원으로 가서 CT와 엑스레이 촬영한 뒤 안정을 취했고 지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직후 이제 이 기구는 멈췄지만 나머지 3개 기구를 30여 분간 더 운영했다고 하던데요. 예.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놀이동산을 보통 이제 위탁 운영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아일랜드 주식회사라는 데서 하는데, 구양이 사고 당한 뒤에 이 구양이 탔던 기구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기구를 한 30여 분간 더 운영하면서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놀이기구에 아이들을 태울 때 특히 안전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변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놀이기구 운행을 즉시 중단을 하려고 했는데 몇 시간이나 줄을 선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바람에 즉시 중단을 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측 매일 아침에 이 자일 마모 상태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즉시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침 그때 끊어진 그 자일은 유독 다른 자일에 비해서 보풀이 많이 일어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예. 그런데 이 놀이시설이 불법 시설물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업체인 이 어린이대공원 아일랜드 주식회사가 광진구청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서 지난해 8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이 어린이대공원 내 임시 놀이시설, 이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관련 조례와 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맞다, 이게 불법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광진구청 측에다가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현재 어린이대공원은요, 그 기존 놀이동산이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월 30일부터 임시 놀이동산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놀이동산 운영업체인 그 어린이대공원 아일랜드 주식회사가 회전목마, 뭐 유아 바이킹, 뭐 워터볼, 에어놀이터 13종 정도의 놀이기구를 이제 임시로 설치해서 영업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 등에서는 이 같은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공작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설치할 때 시도지사 또는 이 자치단체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과 달리 이게 지붕이나 벽 등이 없다 보니까 특이한 구조물이라서 이게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인명 손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설계나 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놀이기구들은 해당 구청인 광진구청에 공작물 축조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일종의 영업
영업해도 된다라는 영업 허가인 유원 시설업 허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을 치면 이 건축 허가 받지 않고 그 건물을 세운 불법 건축물인 셈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그 유원시설업 허가를 내준 광진구가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광진구청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일단 이제 그 광진구청 측은 서울시의 건축 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제시하면서 네. 적법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진구청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잘 들어보십시오. 놀이기구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 것은 맞지만 서울시 건축조례상 예외 조항에 해당돼서 신고를 생략했다라고 광진구청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례를 해석해 보면요. 놀이공원 시설의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광진구청은 이렇게 허가를 이게 공작물 축조 이거를 제외하고 유언업 시설만 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제가 듣기로도 이 놀이공원,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광진구로서도 좀 억울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 관련된 전문가들은요, 광진구 측이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은요, 네. 롯데월드처럼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위락시설, 놀이시설에 포함된 놀이기구일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가 아닌 건축 허가를 받아라 라는 내용인데 이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즉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가 놀이기구는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상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건축물 내에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거지 실외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놀이공동상과는 관련이 없다. 다른 시나 도들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통해 놀이기구는 반드시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면 철거 후 다시 신고를 받고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진구가 착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좀 애매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내했다, 실외했다 이거 표면적인 이유로 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뭐 네. 어찌됐든 간에 현행법을 어기게 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놀이시설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금 낭비 이야기 참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또 세금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바로 월미 은하레일 이야기인데요.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세금 낭비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다 죄송합니다. 참. 인천시가 세금 853억 원짜리 월미 은하레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 시공된 방식의 모노레일로는 전혀 안전을 자신할 수 없어서인데요. 그러니까 고치는 데만 300억 원 이상이 들 것 같아서 또다시 세금 낭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은하레일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다른 방식의 모노레일을 만들거나 레일바이크, 하늘 둘레길, 산책길이죠.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정키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신공영이 시공한 이 모노레일을 고쳐서 운행하거나 구조물 자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 제안서 접수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활용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와 시공사인 한신공영 간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감정기관 선정, 그 감정 완료까지 기간 한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고려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2011년 10월 한신공영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하지만 어떤 활용방을 택하든 이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 적자도 현재 문제인 상황입니다. 뭐 출발도 못 해보고 850억짜리 월미은하레일이 결국 잿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드러났나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은하레일 사업은 2005년도에 노면철로, 땅에다 가는 노면철로로 맨 처음 구상이 됐습니다. 근데 안상수 전 시장이 2006년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2009년에 세계 도시 축전, 그 축제 있었죠. 그 전에 완성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2007년 2월에 시스템을 모노레일로 교체하고 그 비용은 전액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8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공사를 마쳤지만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 번도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4년 내내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실제 월미 은하레일은 법적 준수 사항인 이 낙하물 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요. 일부 레일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방서 없이 계획서죠. 이렇게 레일을 까는 시방서 없이 공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정위치, 정차율이 75%인데 원래는 99.99%여야 됩니다. 75%밖에 되지 않고 또 접지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새로 이렇게 지적한 개선 필요사항이 무려 3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요. 행정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시험 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과 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책임져야죠. 이 사업에 든 비용 모두 853억 원, 어마어마한데 정책 결정자인 시장의 무리한 사업 지시, 공무원들의 이 무책임한 사업 추진, 그리고 시공사의 엉터리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시민 혈세 낭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 지금 현 상황은 더 이상 월미은하레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뭔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인천교통공사가 부실 시공에 대해서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한신공영에 은하레일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재정 손실과 인천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안현회 전 교통공사 사장을 고발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인천시 공무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일단 85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게 너무 어이없는데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Y자형 레일을 도입했다. 철도 시스템 건설 실적이 없는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또 철도 차량 제작 경험이 없는 기업이 차량을 납품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이 상황 2중 3중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고발하겠다고 하는 인천교통공사 스스로 사업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부실이 이만큼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시민의 혈세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 그리고 그런 시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취급한 관행이 이를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전임 안상수 시장 가장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